서울의 차가운 겨울밤, 이지혜는 또다시 야근을 마치고 귀갓길에 올랐습니다. 칼바람이 얼굴을 애듯 스쳐 지나갔고 회색빛 하늘에서는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35, 그녀의 인생은 이 겨울밤처럼 춥고 어두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불행은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5살 때였습니다. 사업을 하던 아버지가 큰 빚을 지고 잠적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술에 취해 어린 지혜를 두들겨 패며 모든 게 지혜 때문이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에 시달렸고 결국 어느 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후로 어머니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간혹 술집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소문만 돌았을 뿐입니다. 어린 지혜는 매일 밤 어머니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현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시골에 사시던 할머니가 지혜를 데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지혜를 위해 새벽부터 밭일을 하고 장에서 나무를 팔았습니다. 손주를 위해 허리가 휘도록 일하시던 할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지혜를 꼭 껴안아 주시며 우리 강아지, 이제 울지 마 할미가 있잖아 라고 다독여 주셨습니다. 할머니의 사랑 덕분에 지혜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진학을 꿈꾸던 그 시절에 할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할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 지혜의 손을 잡은 채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우리 지혜, 불쌍한 내 강아지.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빈집으로 돌아온 날, 지혜는 할머니가 남긴 반찬통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손녀가 먹을 밑반찬을 가득 만들어 두셨던 겁니다. 병원비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살던 집을 팔아도 빚을 다 갚기는 힘들었습니다. 대학 진학의 꿈은 접어야 했습니다. 수능 성적표를 찢어버린 날, 지혜는 밤새 울었습니다.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던 모범생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고등학교 졸업장 하나만 달랑 들고 서울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달은 지옥이었습니다. 고시원비를 아끼려 PC방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고 끼니를 걸러 배고픔을 견디기도 했습니다. 편의점, 치킨집, 카페, 주유소까지 하루에 3군데를 뛰어다니며 알바를 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해 얼마나 많이 쓰러졌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2년을 버티다 간신히 작은 무역회사의 정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이라도 생겼다는 안도감에 울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생활은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대학 졸업장 하나 없는 그녀를 향한 무시와 차별은 일상이었습니다. 야근은 늘 그녀의 몫이었고 실수라도 하면 온갖 막말과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늘 홀로 구석자리였고 동료들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게 뭘 안다고,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왔니? 불쌍해서 차마 자르지도 못하는 거래. 같은 말들이 늘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대리 직급이 되었지만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은 월세와 생활비로 나갔고 모아둔 돈이라곤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면 고향에 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초라한 처지가 부끄러워 매번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곤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는 할머니, 산소에서는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퇴근길에 마주치는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연인들이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 아이를 안고 장보기하는 엄마들의 모습, 모두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소개팅은 한두 번 했지만 모두 처참한 결과였습니다. 조건이 안 맞는다, 나이가 많다, 집안이 빈약하다는 말들만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연애조차 꿈도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35,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힘겨웠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야근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지하철은 이미 끊긴 후였고 피곤한 다리를 끌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추위를 피하려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어두운 골목, 쓰레기 봉투와 버려진 물건들이 한쪽에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문득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양이 소리려니 했습니다. 피곤한 발걸음을 재촉하려는 찰나 분명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지혜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쓰레기 더미 사이에 놓인 낡은 종이박스가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박스 위를 덮은 신문지를 걷어내자 그 안에서 작은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을 막으려는 듯 얇은 담요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아기의 작은 몸은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정신을 차린 지혜는 망설임 없이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는지 아기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작은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고 울음소리도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재빨리 자신의 코트를 벗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아기를 품에 꼭 안은 채 근처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응급실에 도착한 지혜는 의사를 붙잡고 울며 호소했습니다. 의료진들은 신속하게 아기를 검진했습니다.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었지만 적절한 처치만 받는다면 곧 회복될 것이라는 의사의 말에 지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고 아기의 부모를 찾기 위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그날 밤 9시경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이 박스를 놓고 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단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혜는 밤새 아기 곁을 지켰습니다. 따뜻한 처치를 받은 아기는 이제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데려온 분유를 아기에게 먹이면서 지혜는 문득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그때의 아픔이 되살아났습니다. 이 아이도 나처럼 버려진 건가? 아기의 작은 손가락이 지혜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뜨거운 것이 가슴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던 누군가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아기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경찰은 아기를 보육원으로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지혜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경찰관과 의료진은 놀란 눈으로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미혼인 그녀가 홀로 아이를 키우겠다는 것은 무모한 결정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아이만큼은 자신처럼 버려지고 외로운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혜에게 입양 절차와 필요한 서류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안아들고 작은 손을 잡았을 때 느꼈던 그 따뜻함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장 같았습니다. 그렇게 입양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이혼 여성의 입양 신청이라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기에 상담원들의 표정에서도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수입이 충분하냐는 질문, 양육 환경은 적절하냐는 질문, 혼자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매번 지혜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꼭 키우고 싶습니다. 입양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습기 찬 고시원 같은 집에서는 아이를 키울 수 없었습니다. 지혜는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거절당하기를 여러 번, 마침내 높은 이자율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월급의 절반 이상이 대출이자로 나가게 되었지만 작은 빌라의 전세방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방 2개짜리 집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아이의 방을 꾸미면서 지혜는 행복한 상상에 젖었습니다. 회사에도 입양 계획을 알려야 했습니다. 상사와 동료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미쳤나? 혼자서 무슨 애를 키워? 일은 누가 하라고? 등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몇몇 동료들은 지혜의 결정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특히 같은 팀의 김 과장님은 자신의 아이가 쓰던 유모차와 장난감들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입양 심사는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그동안 지혜는 매주 보육원을 찾아가 아기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아기도 점차 지혜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나타나면 두 팔을 벌리고 웃었습니다. 품에 안기면 작은 손으로 지혜의 얼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처음으로 그 감정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육원 선생님들도 지혜의 진심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제는 믿음이 가요. 지혜 씨라면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육아 교육도 받았습니다. 기저귀 갈기부터 분유 타는 법,
열이 날 때의 대처법까지 모든 것을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밤늦게까지 육아 서적을 읽으며 공부했습니다. 드디어 입양이 허가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날 지혜는 회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동료들은 놀라서 달려왔고 이유를 듣고는 다들 축하한다며 지혜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동안 차갑기만 했던 사무실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회식 자리에서도 지혜는 주목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기의 이름을 은서로 지었습니다. 은혜로운 새로운 삶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입양하지만 지혜의 마음속에서는 자신이 직접 낳은 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은서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 지혜는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은서야,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엄마가 평생 너를 지켜줄게. 갑자기 찾아온 육아 생활은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밤에 울음을 터뜨리는 은서를 달래느라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도 했고, 갑작스러운 발열에 놀라 응급실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출근 전에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퇴근 후에는 달려가 데려오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은서가 웃을 때면 모든 피로가 녹아내렸습니다. 까르르 웃으며 엄마를 부를 때면 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은서가 5살이 되었습니다. 까만 눈동자의 긴 생머리, 방긋방긋 웃을 때면 볼에 작은 보조개가 생기는 예쁜 아이로 자랐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은서가 얼마나 밝고 인사성 바른 아이인지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반에서 제일 착한 아이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지혜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은서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아는 일부 학부모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애가 피를 닮아서 그런지 불안해 보여. 우리 애랑은 놀지 말라고 해야겠어. 그런 말들이 은서의 귀에 들어갈까봐 늘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다행히 은서는 그런 어른들의 편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밝게 자랐습니다. 어느 날 은서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와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왜 아빠가 없어? 순간 지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질문이었지만 이렇게 빨리 그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지혜는 은서를 꼭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은서는 특별한 아이야. 하늘이 엄마한테 보내준 선물이거든. 엄마가 은서의 엄마이자 아빠가 되어줄게. 그날 밤 은서가 잠든 후 지혜는 혼자 울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은서에게 상처가 되진 않을까? 혼자서 키우는 것이 정말 옳은 걸까? 수많은 고민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은서가 해맑게 웃으며 엄마 사랑해 라고 외치는 모습에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래, 우리는 서로가 있잖아. 회사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은서 때문에 업무에 소홀할 거라고 걱정하던 상사들도 지혜가 더욱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느라 피곤할 텐데도 늘 웃으면서 일하는 모습에 동료들도 하나둘 마음을 열었습니다. 심지어 지혜를 따돌리던 여직원들도 이제는 은서 이야기를 물어보며 가까워졌습니다. 주말이면 은서와 함께 공원에 나가 놀았습니다.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오르내리는 은서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가끔 다른 아이들의 부모가 둘이 오는 것을 보며 은서가 부러워할까 걱정도 했지만 은서는 오히려 지혜를 위로했습니다. 엄마가 최고야. 나는 엄마랑 둘이 사는 게 좋아. 은서의 첫 운동의 날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부모가 함께 와서 응원해 주었지만 은서의 응원석에는 지혜 혼자뿐이었습니다. 달리기 시합이 시작되고 은서가 맨 앞에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은서야, 힘내. 엄마가 여기 있어. 그때였습니다. 옆자리의 학부모들도 하나둘 은서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서야, 파이팅. 조금만 더. 은서는 결국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했고 달려와서는 지혜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일기를 썼습니다. 은서야, 내가 내 딸이 된 것은 우리 둘 모두에게 기적이야. 엄마도 너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다는 걸 몰랐단다. 가끔은 힘들 때도 있지만 내가 있어서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앞으로도 우리 함께 손잡고 걸어가자. 사랑한다. 내 딸. 은서의 중학교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까만 교복을 입은 은서는 어느새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그동안 늘 밝고 긍정적이던 은서였지만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입양 사실이 알려지면서 은서는
처음으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쟤네 엄마 아빠도 없대. 버려진 애래. 그런 말들이 은서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동안 은서는 방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습니다. 학교도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지혜는 그런 은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은서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우리가 특별한 인연으로 만났다는 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야. 피보다 진한 게 우리 사이에 흐르는 사랑이란다. 밤새 은서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으로 은서에게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작은 울음소리를 따라갔던 순간부터 병원에서 은서의 작은 손가락이 자신의 손가락을 잡았던 순간까지 은서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당당해졌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엄마를 만났어요. 그게 자랑스러워요. 공부도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엄마가 못다한 대학 공부, 제가 꼭 해낼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서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늘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새벽까지 공부하는 날이면 지혜도 함께 깨어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싸들고 독서실에 가서 은서 곁을 지켰습니다. 힘들 때면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저 잠깐 쉬어도 돼요? 그래, 우리 딸 푹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서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지혜는 은서를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승진도 했고 월급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학원비와 과외비를 대느라 빠듯했지만 은서의 열정을 보면 모든 게 보람찼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지혜는 은서 곁에서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엄마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늦었지만 배우고 싶은 게 많아. 서로가 서로의 롤모델이 되어 주었습니다. 드디어 수능 날이 왔습니다. 지혜는 새벽부터 일어나 은서가 좋아하는 계란국을 끓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시험이 끝나고 나온 은서는 지혜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지혜도 함께 울었습니다. 이제는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은서가 서울의 명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한 것입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지혜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축하해 주었고 저는 떡을 돌려 답례했습니다. 한때 은서를 무시하던 이웃들도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입학식 날 은서는 단상에서 신입생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께 이 영광을 바칩니다. 버려진 아기를 딸로 삼아 홀로 키워주신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기에 제가 여기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의대 생활은 그 누구보다 바빴지만 은서는 늘 엄마를 잊지 않았습니다. 실습과 시험에 지칠 때면 집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도 힘들었어요. 그러면 지혜는 늘 같은 말로 답했습니다. 우리 딸이라면 할 수 있어. 엄마가 늘 응원하고 있잖아. 그 말에 은서는 다시 힘을 내곤 했습니다. 3학년 때 실습 중에 만난 같은과 의대생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소개하던 날, 은서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제가 입양하라는 걸 알면 어떡하죠? 지혜는 은서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진심으로 너를 사랑한다면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정말 그랬습니다. 은서의 남자친구는 오히려 감동했다며 지혜에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은서는 신부 대기실에서 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그날 밤절 발견해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지혜는 이제 60이 넘은 나이였지만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였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서를 바라보며 지혜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그날 밤 너를 안아준 거였어. 은서는 소아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을 돕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 꿈을 이뤘습니다. 은서의 병원에는 늘 어려운 환자들이 찾아왔고 은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입양아 출신의 의사가 된 은서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TV에도 여러 번 소개되었습니다. 얼마 전 은서가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할머니가 된 지혜는 외할머니의 사랑을 그대로 물려주고 있습니다. 손주들을 품에 안을 때면 그날 밤 쓰레기통 옆에서 은서를 발견했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한때는 그렇게 무거웠던 삶이 이제는 이렇게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지혜는 이제 70이 넘었지만
여전히 은서의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픈 아이들을 돌보는 은서의 모습을 보며 매일 행복을 느낍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은서가 늘 지혜를 배웅합니다. 엄마,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사랑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지혜는 생각합니다. 그날 밤 자신이 은서를 구한 것이 아니었다고, 은서가 자신의 인생을 구해준 것이었다고. 며칠 전 은서가 조용히 지혜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입양기관이랑 연계해서 무료 진료를 시작하려고 해요.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위한 거예요. 지혜는 은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의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사랑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혜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혼자일 거라 생각했던 자신에게 은서는 가족이라는 선물을 안겨주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쓰레기통 옆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더 큰 사랑의 이야기가 되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